목표 기반 투자를 할 때 최대 수익률을 포기하고서라도 위험을 조정하는 까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수적인 목표 정도는 최소한 달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뒀던 자산을 원하지 않은 시점에 써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목표 기반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반쪽짜리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기반의 투자를 하려면 수입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목표 기반 투자에서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보험이 꼭 등장합니다. 요즘은 TDF처럼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계획이 아니라고 강조되기까지 합니다. 일을 못할 경우에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은 아직 자산을 충분히 쌓지 못한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약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약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보험도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선택해야 바람직합니다. 자산을 아직 충분히 쌓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보험 상품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언제든지 사망 시점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60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60세 이후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시점이라 특별히 보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때로는 사망 시 자식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명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장애소득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장애가 생겨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역시 매달 소득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쌓인 후에는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애소득보험은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중병보험은 중병에 걸렸을 때 수입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장기 목표인 은퇴자금 마련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거나 원금 지급형 ELS 같은 상품을 넣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장형 상품에는 꽤나 큰 수수료가 꽁꽁 숨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목표 기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산 현황을 큰 그림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분만을 고려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목표 기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적 자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젊은 시절 가진 것은 100% 인적 자본입니다. 나라는 인적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은 금융자산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듯이 인적 자본 역시 하루라도 어릴 때 쌓기 시작하면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나 야간 대학원 혹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주말까지 나가서 일하는 노력 모두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의 투자는 긴 인생의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자산 배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자산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또한 나라는 자산을 중심에 놓고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자산 배분할 때 응용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